안녕하세요. 서초동 본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경매 입찰 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이제 경매 물건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우량 물건은 많지는 않고요. 자세히 전국적으로 잘 찾아봐야 되고, 내일도 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 입찰 법정이 열리는데 뭐 반포레미안 아이파크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들어갈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로 많이 못 남겨요. 굉장히 경쟁률도 세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가 높았잖아요. 그 금리 이제 감당 못 해가지고 물건들이 나오는 것들이 내년 상반기에 많이 나와요. 통계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있어요. 10만 건 정도가 돼야지 이제 물건이 좀 괜찮은 것들이 나와요. 그 시작점이 내년 상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경매를 26년 정도 했고요. 제가 직접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도 오래 했지만 법무사도 또 10여 년 하면서 그 손님 것들도 많이 해줬는데요. 사후관리 매각 불허가나 매각 허가 결정 신청부터 입찰 대리 그리고 명도 이런 것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법무사로서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못 받으면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그 집행건언을 해가지고 집행문 팔고 송달경매 확정경매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에 강제경매인데, 그리고 이제 돈 빌려주고 채권 재구액 설정해가지고 부동산에 거기에 기해서 하는 걸 임의경매라고 해요. 둘 다 이제 경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요즘 전자신청을 하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채무자한테 송달하고 이해관계인들한테 다 송달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래 경매도 녹화지만 이제 경매가 진짜 우리가 낙찰 받을 때 입찰 법정에 오는 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걸랑요. 그리고 그 손님들이 자기가 금액을 정해가지고 권리부서 스스로 한 다음에 바빠갖고 법무사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저도 가까운 법원은 그렇게 하는데 지방 같은 건 안 해요. 제가 몸값이 더 비싼 사람인데 다 정해가지고 쓰는 것만 당수를 대리하는 걸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권리분서나 물건분서 그리고 포괄적으로 다 명도까지 싹 다 그런 거 하면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까운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따라 다 달라요. 금액이나 이런 거 다르고. 그리고 손님들이나 다른 경매회사 오래된 회사들도 경매 잘못 들어가지고 보증금 날릴 위기에 처했을 때 저한테 도움의 요청을 많이 합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이나 매각 허가 결정 취소령 그리고 적시 항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법무사로서 많이 구제해주고 있고요. 요즘은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물건 분석도 정확하게 직접 임장해 가지고 잘하지 않으면 낭패를 봅니다. 대충 해갖고는 절대로 도움 못 받습니다. 제대로 확실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물건을 보는 눈. 그리고 그 권리 분석도 그냥 책에 있는 거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대충 해갖고는 큰일 나요. 함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충 해갖고 될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출구 전략도 제대로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상가나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변모시켜가지고 장사를 직접 할 것인지, 어떻게 임차인을 설정할 것인지. 사실 사는 것도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파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정확하게 마련하지 않고 경매 아무 따나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니면 내가 알아본 것보다 싸니까 더 갔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다 함정이 있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고 권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대충 들어가 갖고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꼭 경매로 안 사도 돼요. 경매로 알아보는 와중에 정말 괜찮은 물건이 매매로 나와 있으면 매매로 사도 되기 때문에 저는 오랜 투자를 하면서 경매도 많이 하지만 매매도 많이 합니다. 찾아보면 굳이 내가 경매로 안 했더라도 그 우량모 물건을 매매로 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식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주식도 옥석을 제대로 가려가지고 하면 좋은 물건들이 많아요. 지금은 2차전지는 많이 강풍이 떨어졌지만 로봇주 같은 것도 앞으로 유망하고, 또
미국 주식 같은 것도 괜찮아요. 물론 양도세나 세금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뭐 많았잖아요.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거. 저는 실적 시즌에 들어가갖고 전날 들어가가지고 하룻밤, 미국 주식은 23시간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아침 8시에서 9시까지만 안 되고, 그래갖고 저녁에 사놓고 자고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10% 정도는 뛰더라고요. 그럼 팔고 이런 식으로도 돈 벌고, ELS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같은 주식에 하면 묶어 놓는 게 있어요. 특정한 주식에. 이 주식이 60%까지만 안 빠진다면 연 10% 이래주고, 또 설정해 놓는 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구간 마이너스 20%에서 30%까지 안 빠지면 20%를 주고, 이런 상품도 많이 있고, 이런 거는 옛날에는 뭐 손실을 나오고 이러지만, 요즘은 손님이 손실 나면 정권에서도 손실 나기 때문에 걔들이 제대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조건에 맞아 가지고 이익을 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채권 투자도 괜찮습니다. 채권은 국채나 미국 국채도 괜찮고, 또 회사채도 괜찮아요. 이게 그 표면 이율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5% 6% 주더라도, 원래 그 금융 종합 과세할 때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이자가 내가 벌어들이는 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합산과세가 걸랑요. 근데 20억을 넣어놔도, 그렇다고 내가 돈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20억을 넣어놔도 만약 5%만 해도 엄청 세잖아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근데 표면 이율은 한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돼요. 세금은. 그리고 뭐 저는 부동산, 주식, 채권 골고루, 돈은 없지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저 분명히 많이 한다고 안 했습니다. 투자는 자기 능력에서, 자기 아니면 자본금에서, 시드머니에서 100% 몰빵하는 게 아니고 조금은 남겨두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골고루 부동산, 주식, 채권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부동산도 때가 있어요. 주식도 때가 있고, 우리 코로나 때 30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가다가 2200까지 꼬라박았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주식 리딩 사기 이런 소송도 많이 해요. 그 리딩 업체가 다 나쁜 건 아닌데, 잘한다고 해도 이게 추천한 종목이 다 손실 났어요. 엄청나게 손실 났죠. 반에 반토막 넘게 나는데, 이렇게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면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류를 잘 타야 되고, 또 이 부동산을 보고 있다가,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도 조금 반등하는 것 같이 하지만 대문자 L처럼 푹 떨어졌다가 옆으로 좀 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반등은 제가 봤을 때는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 이것도 물론 땅을 끼고 있는 빌딩이나 땅이나 이런 거는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 주거용 이런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거는 한계가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기 조심해야 돼요. 저도 물론 집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좋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약간 집값이 그렇게 올라갈 여지보다 떨어질 여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올라갔을 때 그것도 정확하게 예측했었고, 사람들한테 떨어질 때, 그리고 채권 투자의 시대다 이렇게 해갖고 채권값이 많이 없고, 지금 채권 투자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금이나 은도 지금 투자 시기가 딱 좋아요. 근데 채권을 해놓으면 지금은 그 국채 같은 경우 그 금리가 높으면 가격은 내려가요. 근데 반대로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요. 그러면 이 확정된 이자도 나중에 받지만 5% 하면 연 5%씩 받지만, 이 내 채권 사놓은 이 가치에 따라서 또 그걸로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뭐 10% 20% 올르면 별도로 그것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리스크는 있죠.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채권은 좀 국채 같은 경우는 안전하죠. 국채가 잘못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국채 같은 거는 미국 국채하고 비슷하게, 해외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그 금융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사람들이 이 꾸준히 냅두면 이렇게 나중에는 올라가는데 그렇게 못하고 샀다 팔다 이렇기 때문에 세금으로도 다 나가고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엇박자가 나요. 이렇게 내려갈 때는 오히려 손해보고 하나씩 내려갈 것 팔고 손절하고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고수가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해도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잘 어렵고요. 근데 부동산 같은 거는 그래도 바로바로 단타를 치러도 몇 개월에서 몇 년은 걸리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전세가나 매매가 이런 거를 잘 보고 한 10년치 20년치 통계를 다 깨고 있어 가지고 흐름을 잘 타야 돼요. 뭔 말인가 하면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지금 거리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때는 집을 사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가까이 와야 되는데 이 흐름을 잘못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매매가 있는 아파트를 그 전세가 한 17억 했어요. 그래갖고 조금의 갭으로 뭐 경매로 사든 뭐든 하면 내 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세가가 반도 안 되고 50% 이래 되면 나중에 전세 드리기도 힘들고 내 돈을 어떻게 구하기도 못하고 큰 돈이 묶이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괴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뭐 경매 좋습니다 해가지고 손님 많으면 돈 벌기 때문에 더 좋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이때까지 사실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손님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고 저도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때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재산을 많이 불려야 됩니다. 사실 똑똑한 재산가들은 코로나 때 재산을 몇 배씩 불렸어요. 그때가 재산 불리기 사실 더 좋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위기가 오면 준비해 놓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걸랑요. 뭐 저보다 더 다들 훌륭하신 분인데 뭐 공자님 앞에서 주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박사과정인데 수사과정에서도 많은 이렇게 논문이나 사람들한테 발표하고 세미나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많이 맞았다고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사실이고요. 뭐 거짓말은 안 합니다. 제 유튜브 자세히 찾아보면 옛날 유튜브 내용도 있어요.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제가 뭐 이렇게 편집 기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서가지고 적석에서 얘기하고 준비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뭐 모든 판례나 전문 일이 머리에 다 있고 이런 거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손님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편집하고 이러면 이것도 몇백만 원 들걸랑요. 사람 쓰고 이러면. 근데 그러면 손님들이 손해보죠. 왜냐하면 손님들한테 그걸 이제 비용이 전가가 되는 거죠. 보수해서. 근데 저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뭐 바가지 씌우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